여러분, 요즘 뉴스 기사에서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죠. 최근 일주일 뉴스 기사 중에 유가 환율이 끌어올린 수출입 물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 코스피 코스닥 1%대 동반 하락, 달러 원 환율 상승, 금리 인하 신중론에 환율 10원 가까이 올라, 이런 기사들을 보셨나요? 이런 기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환율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앞서 말씀드린 기사들이 무슨 뜻인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환율이란 바꿀환, 비율율, 바꿀 비율, 즉 교환 비율인데요. 각 나라의 돈을 서로 교환할 때의 비율을 얘기해요. 각 나라마다 화폐가 다 다르죠. 우리는 원화, 미국은 달러화, 일본은 엔화, 유럽은 유로화, 중국은 위안화, 이렇게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를 원화로, 엔화를 원화로, 유로화를 원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이렇게 서로 다른 화폐를 교환할 때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양으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달러로 예를 들자면 원화의 양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흔해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달러의 양이 적어지면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달러가 양이 많아져서 흔해져가지고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달러 약세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원화는 원화 강세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달러를 사려면 원화 1,000원을 줘야 했었는데 달러가 많아져서 흔해지면 달러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1달러를 사려면 원화 500원만 있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1달러를 사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즉, 달러의 가치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달러 약세인 거고요. 반대로 원화는 똑같이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을 주고 샀어야 했는데 500원만 주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즉, 원화의 가치가 강해진 거죠. 그래서 원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달러의 양이 줄어서 귀해진 거죠. 그럼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거죠. 반대로 원화는 똑같이 1달러를 사려면 예전보다 원화를 더 많이 내야 살 수 있으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 거죠. 즉, 원화 약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도대체 환율하고 경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사고 팔면서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고 파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환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것은 바로 수출과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100만 원짜리 TV를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라면 미국에 100달러의 TV를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열심히 팔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열심히 TV를 팔아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보니까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다면 100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2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이면 되는데 환율이 변해서 200만 원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많은 기업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TV를 100만 원에 팔면 되니까 미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50달러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럼 미국에선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저렴해졌으니까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럼 누군가는 쓰면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겠죠. 이렇게 돈이 돌고 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환율이 2,000원일 때 100만 원짜리 TV를 판다면 50달러에 팔면 되겠죠. 그래서 50달러로 TV를 또 열심히 팔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TV를 팔아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보니까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5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많은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적게 벌게 되면 돈을 많이 안 쓰겠죠. 그럼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버는 사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무조건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입 때문이에요. 이번엔 수입을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원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1달러에 1리터를 사왔다고 했을 때 환율이 1,000원이라면 1리터를 살 때 1,000원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똑같은 1리터를 사는데 1달러에 2,000원이니까 우리는 2,000원을 주고 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예전에는 1,000원에 사왔으니까 1,2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에 팔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유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그럼 버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돈이 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1달러에 1리터를 살 수 있는데 1달러 환율이 2,000원이라면 1리터를 사려면 2,000원을 내야겠죠. 그런데 1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면 똑같이 1리터를 사는데 1달러에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유소에는 예전에 2,000원에 사왔을 때는 2,400원에 팔았는데 이제는 1,000원에 사왔으니까 2,400원보다 가격을 내려서 팔아도 되겠죠. 이렇게 원유를 사용하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그럼 버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니까 돈이 잘 돌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버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돈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높아서 좋다, 낮아서 좋다가 아니고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번엔 채권을 사고 파는 것과 환율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채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채권을 사고 싶은 외국인들은 본인의 화폐를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로 바꿔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달러로 예를 들면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우리나라 채권을 10,000원만큼만 산다면 10달러가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10달러로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채권을 팔고 싶은 거죠. 그때 1달러의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다면 10,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5달러가 되겠죠. 그럼 10달러를 썼는데 5달러로 돌아왔으니까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서 손해를 볼 것 같은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채권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아까처럼 10달러로 10,000원 채권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고 채권을 팔려고 하니까 1달러 환율이 500원으로 떨어졌다면 10,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20달러가 되겠죠. 그럼 10달러를 썼는데 20달러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엄청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 것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더 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변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경제라는 건 환율만으로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환율과 금리 관계,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기사 해석까지 2부에서 다시 만나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